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이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9월 취업자 수가 67만 명 넘게 증가를 하면서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휴업과 폐업, 직원 감원 등에 직면을 했는데 이달 말부터 실시되는 손실보상제를 두고도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 시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슈픽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커졌는데요. 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한가 봐요. 숫자만 놓고 보자면 예. 그렇게 취업자가 많이 늘었어? 좀 뭔가 회복세를 띠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네. 비교 대상이 되는 게 1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과 보통 비교를 하죠. 전년 같은 월로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일자리 경기가 나빠도 너무너무 나빴던, 지나치게 나빴던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게 기저효과죠. 예. 통계청 수치로는 조금 나아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그런 기저효과도 없습니다.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전년 대비 4만 8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반대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 2천 명이 늘었는데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냈거나 또 폐업을 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자, 그만큼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건데 특히 한국경제원이 이달 내놓은 통계를 보면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자영업자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이 6만 5천 가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을 받는 분들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더 커지고 있죠.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는 거의 지난 2년 동안 장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손님을 거의 못 받았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이 자영업자의 대출 금액이 858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13.7%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면 서비스 업종인 도소매업, 여가 서비스업 등이 상대적으로 빚이 크게 늘었고요. 저축은행과 여신 전문 금융회사 또 대부업 대출 등 고금리 대출이 17.6% 증가했습니다. 예. 대출 나올 데가 없다 보니까 끌었을 땐 다 끌어쓴 거죠. 예. 자, 올 2분기 기준 자영업자 취약 차주 비중은 차주수 기준 10.9%에 달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1명은 상환 능력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 지출을 계속 버티다 못한 자영업자들은 결국에는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한국경제연구원 조사를 한 번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500명,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가운데 4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폐업을 고려한 이유가 뭐냐? 매출의 감소가 가장 컸고요. 또 고정비 부담과 대출 부담 상황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미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영업자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노란우산 퇴직공제는 폐업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치가 굉장히 지금 급증을 한 거죠.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란우산 퇴직공제금 지급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급증했습니다. 공제금 지급액도 13%나 증가를 해서 출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실제로 중고 사이트에서도 이 폐업으로 인한 가계 정리 물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스마트폰이나 혹시 노트북 하고 계시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폐업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예.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가계 정리 물품 판매글이 수백 개, 몇 개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중고거래 업체가 판매 제품 등록 건수를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폐업 관련 제품이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품 종류별로 보면 스포츠 레저용품의 판매 건수가 17배 이상 늘었고요. 네. 아마 헬스장 관련이겠죠. 예. 컴퓨터와 노트북은 640%, 여성 의류는
95% 증가를 했는데 폐업한 헬스장과 PC방, 옷가게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또 식당이나 카페 문을 닫아서 주방기기와 배달용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 역시 상당히 많았고요. 보통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자에게 물품 전체를 넘기는 게 일반적인데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이렇게 물품을 일일이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개인에게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거나 혹은 아예 그런 물건을 사주는 업주들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품을 올리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이 신청을 이달 말부터 받죠? 일단 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던 그 손실보상법 이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후에 처음으로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이 확정이 됐습니다. 보상 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가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내린 가게들입니다. 손실액은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서 줄어든 매출액을 뽑은 다음에 영업이익률 그리고 임대료, 인건비를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영업 손실을 다 주느냐? 아니죠. 80%만 주고요. 상한액은 분기마다 1억 원까지로 정했습니다. 네. 자, 어렵게 법이 마련돼서 시행이 되지만 보상 기간은 물론이고 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까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면 3달이거든요. 예.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통받은 기간이 3개월이 아니거든요. 보상 기간이 고작 3개월치다. 그리고 그마저도 왜 100%안 주고 80%만 주느냐?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인데요. 숙박업체, 전시업 이런 곳은 제외가 됐습니다. 손실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특히 제외된 여행업 이런 곳은 영업금지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로 더 심한 피해를 입은 곳도 상당히 많은데 이미 4분의 1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상이 안 된다고 하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반발이 일자 총리가 직접 나서서 별도의 지원책을 약속을 했지만 법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약속일 뿐이죠. 논란의 불씨 여전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으로는 어렵다면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해외의 경우에서도 뭐 국가의 방역 대책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요.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국가를 한번 보면요.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취지로 시작이 된 만큼 미국 같은 경우는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업종을 분류를 하거든요. 모든 가게에 직원들 월급이나 뭐 임대료나 공과금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은 살고 보자라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네. 자, 방역으로 인한 이익은 사회 전체가 누린 만큼 자영업자의 목소리에도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위드 코로나가 곧 시행되면 수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요? 이르면은 다음 달 뭐 초나 뭐 늦어도 중순 정도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8명은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알바몬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역시 매출 회복이 될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할 때 어려움이 덜할 것 같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할 때 어려움이 덜할 것 같아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의 현재 상황과 함께 관련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